그 다음에 지장간에서 요것만 일단 중요한 개념이니까. 예. 예? 뭘 떠셔요, 자꾸. 예? 예? 이거 진짜 중요한 건데. 아니요, 질문 시간 1시간, 그때 마지막 시간 돌려고 하면, 예. 예?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예. 그게 아니고, 제가 이게 사실은 이게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서 이렇게 사례를 보이고 이렇게 해서 가야 되는데, 케이스 스타디를 안 하고, 뭐냐면 제일 큰 기준만 땅땅땅 개념만 제가 정리해 드리니까, 제가 지금 막 그렇게 아쉬운 거예요, 그냥 시간이. 근데 이제 요 부분은 진짜 중요해요. 지장간에 해서 이거는, 예, 요거 딱 해드리고 컴팩트하게 해드릴게요. 예, 컴팩트하게. 요게 뭐냐면 좌표법과 같이 맞물려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지장간을 아는 순간에 진짜 직독직해가 된다. 예, 직독직해. 사주풀이. 이게 되려면 지장간을 무조건 다른 개념하고 대별해서 개념 정리해야 되는데, 소위 우리가 천간에 드러난 것, 그 다음에 지지에 있는 것, 그 다음에 지장간으로서 작용하고 있는 것, 장간으로서 작용하는 것. 자, 요것의 그 개념을 딱딱 정리를 잘 되는데, 천간은 말 그대로 유명이죠, 유명. 모양이 있다. 남들에게 공식화해도 상관없다. 그 다음 지장간은, 이게 뭐냐면 조건부로 작용한다는 거, 작용. 이게 중요합니다. 조건부로 작용한다. 지지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실제로 모든 것이 드러난다. 실제하여 기운이 드러난다 이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팔자를 볼 때 바로바로 직독직해를 하는 게 뭐냐면 재관의 모양을 보라고 했죠. 재관의 모양. 재관의 모양을 따지는데 재성의 모양이 어떻게 예를 들어서 신일주의 남자가 신묘일에 태어났다. 자, 이 신묘에 태어났을 때에 재성은 기본적으로 뭐가 되고 편재성이 육신상 편재성이 되면서 그죠? 실행력이나 활동성이 어떻다? 드러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뭐냐면 본인의 활동 분야 말고도 자기 스스로도 사회활동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본인하고 같이 어떤 동업 형태의 같이 함께 일을 하는 그런 형태의 일도 도모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해석하고 그 다음에 천간에 예를 들어서 드러나 있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드러나 있다면 자, 천간의 모양은 있으되 자, 유명 모양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냐면 이 지지의 세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걸 뭐라고 그래요? 유명 무실. 그러니까 있으나 많은데 천간에 투출되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상모상 미래라는 것은 그래도 뭐 여자로서의 뭔가 모양새는 좀 갖추고 있는데 행동이라든지 역할은 영 시원찮다. 지금 을유월의 신일주. 을유월의 신일주일 때 천간에 드러나 있는데 지지의 세력이 없으면 그죠? 자, 그런 모양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모양새는 그냥 그럴싸한데 처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해주는 그런 인연을 무엇으로 삼는다? 짝으로 삼는다.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런 모양일 때 부인의 그 사회활동 그러니까 을유월의 그 신일주일 때 부인의 사회적인 활동력이 주로 뭘 따른다? 명을 따른다. 명을 따른다는 것은 변화가 많지 않은 조직생활, 직장생활 이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배우자를 맞이한다면 그나마 안살림을 뭐 이렇게 잘 살아서 처로서 또는 뭐 이렇게 자식을 기르는 엄마로서 역할을 훌륭하지 못하다 해도 기본적인 어떤 보상은 줄 수 있다,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요걸 이제 뒤집어서 한번 봐봐요. 자, 이게 무일주의 여자가 자, 을유월에 태어났다면 자,
남편이 정관은 정관인데 오행대세가 있어요, 없어요? 오행지 세력이 약하니까. 자, 이런 모양의 남편은 어떤 남편을 맞이한다? 예, 공직이라든지, 교수직이라든지, 주로 그 정신적인 분야나 공적인 분야에 가담하여 그 사회활동을 이룩할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이 지내지만, 자, 이런 패턴을 가진 을류월의 무일주의 여인이 남편이 사업을 하려고 한다. 예, 그때, 그렇죠. 이럴 때 뭐냐면, 그 사업의 흉은 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무조건 굴곡과 풍파를 겪는다, 무조건. 굴곡과 풍파를. 이게 대운이 좋다 하더라도, 예, 굴곡과 풍파가 발생하게 돼 있고, 예, 그 다음에, 예, 뭐, 대운이 부족할 때는 더 말할 나위가 없고요. 근데, 대운이 부족할 때에도, 나쁠 때에도, 배우자가 그냥, 예, 변화가 없는 직장 생활 같은 걸 쭉 해주면, 큰 무리 없이 지내게 된다는 거죠. 무리 없이. 자, 이 개념을 제가 먼저 잡아드리는 이유는, 일단 이제 지장간하고 이제 의미를 비교해 보시라는 거죠. 자, 요런 모양인데, 예, 자, 이제 여자로 기억 넘어왔으니까, 자, 여자의 케이스, 해월의 무토일 경우에, 해월의 무토일 경우에 해중의 간목이 이제 결국은 기본적으로 예, 짝의 별이 되는데, 자, 요런 경우에 오행적으로 뭐가 해요? 대세는 가지고 있지만 힘은 있죠. 그죠? 힘은 있는데, 밖으로 두드러지는 우리가 남들한테 폼나는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렇다고 해서 좀 뽀대나는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뭐는 있다. 자, 지장간에 오행 세력은 있으니, 오행 세력이 있으니 어떻게 돼요? 뭔가 실속은 조금 그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그렇게 크지 않은 건물이지만 거기서 나오는 임대료 같은 걸 통해서 안정적인 소득이나 보상은 이룩할 수 있다. 근데 그런 거 보상은 이룩할 수 있지만 결국은 유명도 아니고 오단하는 모양도 아니다. 남들 눈에 뜨이는 뭐 어떤 모양새는 사업도 아니다. 그렇게 하다가 어느 운이 오면 예, 대외적으로 활동운이 이렇게 예, 활발하게 열리는 이런 운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요? 예, 좀 폼나는 모양새를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가담했다가 또 이 운이 끝날 때쯤 되면 다시 그냥 예, 원래 하던 소극적인 어떤 사업이나 일로 되돌아온다는 거죠. 예, 되돌아온다. 그래서 이제 이 지장간에 있던 것은 뭐냐면 예, 조건부로 작용하는데, 그 다음에 유명으로 가는 경우는 뭐냐면, 운에서 어떤 운이 드러나면, 가분이 드러나면, 운에서 가분이 드러나면은 무엇으로? 뭐 좀 이렇게 뭐 어디 단체에 나가가지고 폼도 좀 타고 다니고, 배지도 좀 꽂고 다니고, 이렇게 하다가 또 그 운이 끝나면 어떻게 해요? 다시 또 소극적인 형태로 되돌아가는, 이런 식의 어떤 그 외부적인 조건에 의해서 그 역할이나 움직임이 가변적으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왔다 갔다. 예. 어디에? 금운이 들어온다. 예. 그럼 그때는 무조건 숨어 있는 거죠. 예. 뭐 유나 신이나 이런 운이 들어오면은, 간목이 꿈벅꿈벅 이렇게 밖에 나갈 수 있네 보니까 영 상황이 안 좋으니까 나는 막 아이고 막 예수 막 알뿐이나 재고 있을란다. 이러면서 예, 그런 식의 어떤 모양새. 그래서 요런 모양으로 그 배성, 배우자를 짝짓고 있는 경우, 예, 명을 또 따라갈 수 있고 세월 따라 실도 따라갈 수 있는데, 그 모양이 평상시에는 크게 뽀대가 나거나 그건 아니고, 예, 그 다음에 조건이 주어지면 그런 방향으로 움직였다가 되돌아오고, 이런 거를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 지장간에 있는 글자의 움직임을 계속 읽어줘야 되는 어떤 패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잘 되면 이제 팔자 해석을 하는 게 뭐냐면 재관의 생김새라고 했죠. 재관의 생김새. 그래서 여인의 운명에서 주로 많이 따지는 것이, 뭐 소년에는 당연히 부모의 어떤 관계가 될 것인데, 중년에는 배우자라는 배우자, 그죠? 그 다음에 자식인데, 중년을 차지하는 이 태반의 모양에서 무엇의 관성의 움직임에 의해서 그 영향을, 이런 어떤
내용을 갖다 많이 구현하게 되는 거니까 이 지장간에 있다는 것은 아무튼 이 조건부로 작용하는 거니까 유명도 아니요. 그 다음에 아주 실리적이거나 실제적인 것도 아닌 그런 모양이다 뜻인데 이게 지장간도 등급이 있다는 거예요. 등급이 있는데 그 등급을 가장 이제 골고루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우리 한번 봐봅시다. 표 요 하나만 만들어 보면 다 남자가 갑일주의 경우에 천간에 무가 드러나 있는 경우, 그죠? 그 다음 천간에 기가 드러나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지지에 진, 술, 축, 미가 드러나 있는 경우, 그죠? 각각 뭐냐면 재성을 짝지어 쓰는 모양이 다 달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지장간 들어와서 오중에 있는 경우, 오중에 기토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 인신사해, 인신사해 모두에 뭐냐면은 그 앞의 화계 그룹에서 넘어온 여기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인중에 무, 신중에 무, 사중에 무, 그 다음에 해중에 무 이렇게. 물론 이제 이 신은 기도 약간 넘어와 있다 이렇게 보는 것도 있는데 실제로 기운적으로 그렇게 표현해도 큰 무리는 없어요. 그럼 요 놈도 뭐냐면은 지장간끼리도 계급장이 있는데 이 중에서 오행대세가 제일 원만한 게 어떤 거예요? 인중무토예요, 신중무토예요, 사중무토예요. 사중이 무토죠, 그죠? 그리고 사중무토가 가장 뭐냐면 그래도 자자록지잖아요. 자기가 록지에 앉아 있음으로써 결국은 비록 폼은 많이 안 나고 또 활발한 무슨 사업 활동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막 아이고 막 이만하면 먹고 살만하다 하는 이런 정도의 어떤 작용을 갖다 이렇게 주는 역할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남자의 경우에 이제 간목이 재성을 취하고 있을 때 이걸 취하고 있는 모양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문화기는 뭐냐면 상모상 미대함이나 공적인 일을 대외적인 일을 도모하거나 또 변화적인 직장 중심의 사회활동을 구한다면은 별 문제는 없지만 현실적으로서 그 처로서의 역할이나 이런 것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지에 있는 거는 이제 지지의 변화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제 이런 진 같은 경우가 이게 뭐냐면 임묘진으로 물이 지을 때가 있고, 그 다음 신자진으로 수로 작용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자체로서 토로 작용할 때가 있고, 이렇게 해서 목, 수, 토라고 하는 인자를 골고루 이렇게 시기 따라서 바꿔가서 가면서 하기 때문에 끔찍스럽게 좋았다가도, 그죠? 좋았다가도 또 한 번 변색이 되면은 저런 참 나쁜 여자가 있나 할 이런 식의 어떤 갈등 관계도 조성되는 것이 이 진의 변모라는 거죠. 그나마 개술자는 뭐냐면요. 수라고 축은 오행적으로 토로 표현되어 있지만 원래 우리 추나추동 사시라고 하는 추나추동 사시에서 결국 오행을 따졌을 때 어느 위치가 그예요. 여름과 가을 사이에 만물이 무성하게 펼쳐져서 드러나 있는 이런 모양이 토의 속성이잖아요. 그죠? 근데 요 수라고 축은 어떻게 해요? 수렴작용을 하는 면에서는 토의 성질이 있죠. 그러니까 이 토가 뭐냐면 양운동을 수렴해가지고 다시 음운동을 되돌려주잖아요. 그럼 여기 수렴작용이 있잖아요. 수렴작용을 하는 것으로 토.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양기가 최대한 펼쳐져 있기 때문에 오행적인 의미에서의 토. 두 가지가 있는데 수라고 축은 수렴작용은 있는데 그 위치가 어떻게 돼요? 늦가을, 그 다음에 한겨울이잖아요. 그죠? 늦가을, 한겨울이니까 이게 뭐냐면 토로서, 오행적인 의미의 토로서 작용력은 작다는 거죠. 예. 그래서 뭐냐면 행태는 멀쩡한데 잘하는 거는 몇 개 뿌이다 이거죠. 집 잘 본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뭐 갖다 준 거 그냥 겉은 데 쓴 건 없잖아요. 이러면서. 근데 그걸 뭐냐면 재성으로 역할을 해서 그걸 좀 잘 좀 이렇게 관리를 해서 뭐 키워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여기 있는 토로서 역할이 훌륭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나마 이 축도 마찬가지로 그런 정제는 정제인데
요건 뭐냐, 오행적으로 토하고는 더 거리가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막 사람은 막 수다분하고 조용하게, 그죠? 뭐, 이렇게, 그렇죠. 역할을, 철로서 역할이 없는 건 아닌데, 결국은 이런 오행적인 토로서 역할을 못 채워준다, 이거죠. 그냥, 요 미는 말 그대로 이게 천을 기임해서 이게 정제로서 역할을 하죠, 그죠? 그래서 이게 미하고 오, 요 두 가지가, 오 중에 있는 기토가 가장, 그나마 이 갑의 짝으로서 무난한 어떤 역할, 또 바람직한 작용을 일으키고, 여기 있는 요 존재들은 전부 다 행편 봐서 잘해주면 잘해줄게, 이런 어떤 조건부로서 밖에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남자가 그렇다면, 여인이 임계일주라면 이게 더 복잡해지죠, 그죠? 관성을 갖다가 이게 되게 호로서 이렇게 쭉 취하는 거니까, 그죠? 여인 임계일주라면 정말로 막 믿을 만한 놈이 별로 없다니까요. 알고 보면 개수는 억수로 많은데, 개수는 많잖아요. 지금 무기, 진술, 충미, 오중기토, 인중의 무토. 그러니까 이게 빠지는 게 뭐 보인다, 이거. 자, 그 다음에 축, 그 다음에 축은 여기 있고, 묘, 그 다음에 진사, 오, 미, 신유, 유. 그 다음에, 그거 빼고 다 있죠. 예. 그러니까, 요 글자 빼고는 다 관성작용이 강하고 약하고 있는데, 이제 오리지널로 정말로 제대로 작용해주는 게, 여자 팔자에서 볼 때는, 변색을 하더라도 요게 이제, 진이 이제 이 토로 작용할 때. 그 다음 미, 오. 근데 여기, 이게 있는 게 뭐냐면, 특히 이제 계일주는 뭐가 돼요? 이게 다 편과이 되잖아요. 편과이 되니까, 배우자 덕을 보더라도 피곤하게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임계일주 여인 오면 막 어쨌든 간에 막 남자도 편하게 못 본다. 이렇게 단정해도 좋을 만큼 그 모양과 형태가 다양하다 이거죠. 그리고 드러났고 밑에 있고 천간에 있고. 그럼 이거 뭐냐면 축에 뭐냐면 지장간에 추출된 거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된 경우에는 뭐냐면 지지에서 의미와 기상이 있는 것이 드러난 거니까 남편이 그래도 자타가 공인하는 공직이나 교수직이나 좀 뽀대가 있는 그래도 근데 현실적으로 뭐예요? 지지에서 관성으로 작용은 강하다, 약하다? 약하니까 그런 분야의 남편으로서 짝을 지어서 평생을 쭉 가면 무리가 없대. 그걸 벗어나면 다 안 좋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게 뭐냐? 그릇의 분. 제가 또 강조해 드린 거죠. 그죠? 그릇의 분. 이걸 따르면 그걸 지키고 있을 때에는 아무 무탈하다 이거예요. 뭐 인연이 오든 충년이 오든 뭐 어떤 해가 오든 별 탈이 없다가 거기를 떠나서 그런 모양을 벗어나서 하기 시작하니까 분이 어긋나 버렸잖아요. 분이. 그러니까 트로트 가수가 랩이 뜬다 해서 랩을 부르면 어떻게 돼요? 뜨는 게 아니라 맛이 가요. 최근에 무슨 그런 프로 있었는데요. 가수끼리 나무 노래 불러가지고 점수 매기고 하는 그거 하다 지금 프로그램 또 없어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전부 프로 가수들끼리 해가 하는데 자기 분과 어긋난 모양. 이건 뭐냐면은, 조건이 어지간히 특별한 조건이 아니고, 이건 안 된다는 거죠. 특별한 조건이 아니고. 이해되시죠? 예. 교수님 격국을 가지고 별로 따지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격국을 따지고 말고 하기 전에 이미 뭐냐면 자기한테 부여된 짝, 존재, 이게 형식 지워져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설계도면이다. 그럼 이 설계도면대로 지금 건축이 되었느냐. 그래서 이 지붕이 어떻게 해요? 여기는 뭐 기와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굵은 뭐 기둥을 써야 되는데 이걸 이 굵은 기둥 안 쓰고 뭔가 다른 걸로 약한 기둥으로 썼다. 그럼 전체 구조물이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그러니까 뭐 초가집 지붕이라도 지붕이고 기둥도 나무라도 초가집 지붕이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이 간다는 거죠. 근데 이 초가집을 바꾸어서 뭘로? 기와로 바꾸는 순간 밑에 기둥이 작살이 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팔자는 설계 도면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 현실은 말 그대로 건축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그래서 설계 도면과 부합되게 살고 있느냐.
그렇게 부합되고 살고 있다면, 어떤 게, 그게 자동차, 우리가 휘발유 넣는 차 휘발유 넣었으니, 운용하는데 별 무리가 없다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그 분을 어긋나게 다른 걸 집어넣으면 이게 문제가 물을 집어였다 이러면 맛이 가는 거죠. 그거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늘, 팔도를 보는 순간에, 그러니까 이제 그 지장간의 다양한 모양들을 한눈에 딱 이렇게 꿰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요 놈끼리 순서를 매긴다면 어떻게 돼요? 요 놈이 1번, 요 놈이 2번. 그죠? 이게 3번, 이게 4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렇게 세력이 너무 약한 이런 모양, 신랑 있으면 뭐하노, 이거죠. 이런 말이 저절로 붙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지장간이 저렇게 이제 조건부로 작용함으로써, 원래는 이제 어디 해봐야 되냐면, 자, 이 개술자가 인을 만나면 어떤 작용, 묘를 만나면 어떤 작용, 이런 걸 여러분이 쭉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진짜 공부가 이제 많이 되죠. 그러면, 진을 만나면, 우리 동료를 충동 동료를 하는구나. 그 다음에 인과 묘를 만나면, 합에 의해서 자기 역할을 다 못하는구나. 그 변색된 모양은 대체로 무엇을 따르고, 오행적으로 그 화를 갖다가, 부산물로 형성시키고 이런 것들을 쭉 한 글자와 한 글자 사이 간의 관계를 놔놓고 그 다음에 이 수를 갖다가 무엇을 쓴다면 재로 쓰고 있다면 그 재의 움직임이 이렇게 움직일 것이다. 이게 이제 쭉 연결돼서 풀이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통문호를 듣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어디요? 제기 통문호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문호를 듣는다는 제기 통문호는 조금 다른 개념이죠. 그게 이제 운도가, 명리 운도가 이런 데 보면 나오는 이야기인데, 하지기인부. 그 사람이 어떻게 부자인 줄 아는가? 제기 통문호요. 그 말인데, 제기 통문호라는 것은 재성의 어떤 모양이나 뿌리가 튼튼하다 이거죠. 튼튼하다. 그러니까 요 경우에 뭐예요? 가별주에 볼 때 재성의 뿌리가 튼튼한 건 뭐예요? 미, 오 이런 거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있는 요런 글자도 청간에 무자라 하더라도 무올의 가별주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무가 뭐냐면은 재성이 그죠? 오에 로픈했으니까 왕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재성의 기운이 딱 뿌리를 얻었다. 통문호했다 이거죠. 통문호. 이게 그때 문호가 문문자에다가 가가호할 때 또 지포자거든요. 월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문호라는 말이요. 월을 일단 그런 게 아니고 통문호라는 말이 그게 아니고 뿌리를 얻었다. 또 아니면 식신에 의해서 뭐냐면 그 근거를 얻어서 힘을 갖다 가지고 있는 제대로 되어 있는 모양이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 말에 대한 대꾸가 뭐냐면 하지기인빈. 그 사람이 가난한 줄 어떻게 하느냐. 재기반부지이다 했거든요. 재성의 기운이 도리어 오리지널이 아니다. 오리지널이 아니다. 재기반부진이라는 것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이걸 여러분이 훈련만 많이 하면요. 바로 막 직독직해입니다. 직독직해. 그러니까 강하다 약하다 따질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대는 무엇을 재성으로 취하였으니 가빌주 그대는 진을 재성을 취하였으니 재성의 변모가 많을 것이므로 시기 따라 부부간의 인연에도 여러 가지 모양을 갖추게 되겠다. 아닌데요, 이러면 시끄러워요, 이런 거예요. 이게 원리와 이치가 명확하잖아요. 원리와 이치가. 그 원리와 이치가 명확한 거는 뭐예요? 세월을 보면 반드시 맞다, 반드시. 그래서 이제 요런 어떤 측면에서 여러분이 쭉 리스트를 한번 작성을 해 놓으시고, 이 사람은 4등급 배우자구나. 4등급 배우자와 할 수 없이 짝을 지어서 가는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쭉 분류를 해 보시라는 거죠. 또 좀 쉬었다가 또